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첫 시간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죠? 문제 많이 안 나오는 거니까. 아,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뭐 해가지고 막 딸딸딸 외우시고 그러지 마세요. 그죠? 자,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거죠. 자, 법률의 목적이라는 유효권을 좀 정리해보죠.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부분이죠. 어떻게 나온다고요? 무조건. 무조건. 첫째, 목적이 유효하려면 목적이 뭐죠? 확정성이죠. 목적의 확정성에 대해선 확정 가능성을 말한다. 이 한마디죠. 다시 말하면 목적이 확정되어야 유효한 것이 아니라 확정될 가능성만 있으면 유효하다. 두 번째, 목적이 뭐죠? 가능해야 되는데 가능하지 못하면 뭐죠? 불능이죠. 첫 번째 기억할 것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는 과학적 물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사회 통념에 따라서 판단하는데 불능이 두 가지가 있죠. 원시적 불능감, 후발적 불능으로 나뉘죠. 뭐 자세하게 해야 되면 이제 계약법까지 가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서 볼 건데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으로 나누는 기준은 뭐죠? 법률 행위 시죠. 법률 행위를 하기 전에 이미 불가능하면 뭐죠? 원시적 불능이고요. 법률 행위를 했을 땐 가능했는데 법률 행위를 한 후에 불가능하면 뭐죠? 후발적 불능이죠. 원시적 불능은 뭐죠? 무효입니다. 다만 뭐가 문제될 수 있냐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데 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의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계약법에서 하고요. 후발적 불능은 유효합니다. 유효하기 때문에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채무불이행 중에서 이행불능 문제가 되거나 또는 뭐가 되죠? 위험 부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이것도 우리의 구체적인 내용은 계약법에서 하게 됩니다. 끝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적이 있고 그것이 유효하려면 목적이 뭐죠? 적법해야 되는데 이 목적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법을 뭐 하게 되죠? 분류하게 되는 거죠. 일단 법이 강행법규, 강행규정과 임의법규, 임의규정으로 나뉘는데요. 강행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되니까 위반하면 안 되지만 임의규정은 위반하더라도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가 되는데 이 강행규정이 둘로 나뉘죠. 위반했을 때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이걸 우리가 뭐죠? 효력규정이라고 하고요. 위반하면 처벌은 받지만 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가 되는 경우를 우리가 뭐죠? 단속규정이라고 하죠. 일단 주의하실 것은 민법에는 뭐가 없죠? 단속규정이 없다. 따라서 민법에서 말하는 강행규정은 다 무엇만을 말하게 돼요? 효력규정만을 말하기 때문에 민법상 강행규정 위반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뭐가 되죠? 무효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단속규정은 민법이 없기 때문에 민법이 아닌 것을 봐는데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그랬죠? 뭐죠?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의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은 단속 규정이다. 따라서 중간 생략 등기를 하다 걸리면 뭐는 받죠? 처벌은 받지만 법률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중간 생략 등기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죠. 요 사회적 타당성과 관련돼 가지고 뭘 공부하는 거죠? 반사회적 법률행위죠. 그래서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뭐가 되죠? 무효가 되죠. 그러면요, 반사회적 법률에 관련돼서 우리가 확실히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면 두 가지예요. 첫째,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서로 그것이 나쁜 짓이라 하더라도 뭐 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다. 뭐가 나오죠? 세금회피죠. 채무회피죠. 그 다음 뭐죠? 투기행위죠. 그죠? 요새 청문회 하는 거 보면 꼭 나오는 게 뭐예요? 위장전입. 그죠? 왜요? 투기. 그죠? 꼭 나오는 게 뭐예요? 세금 제대로 안 내고 있죠. 그죠? 왜요? 그 인간들은 법대 다니면서 젊었을 때 뭐죠? 세금 회피나 투기는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다라고 배워서 그렇다. 그죠? 채무회피도 뭐죠? 반사회적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비자금을 모으고 범죄 자금을 모으는 것은 반사회적이지만 이미 모아놓은 비자금 범죄 자금을 은닉하는 것은 숨기는 것은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행동이니까 뭐 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다. 그 다음 두 번째 정리할 것이 뭐죠? 가족법상의 자유죠. 가족법상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한한다면 심하든 심하지 않든 따질 필요 없이 뭐죠? 무효가 되고요. 특히 가족 중에 미혼 커플이 등장하면 무엇을 생각하면 되죠?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고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한다면 심하든 심하지 않든 뭐가 돼요? 반사회적에서 무효고 또 부부가 등장하는 경우에는 뭐죠?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지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한다면 심하든 심하지 않든 뭐가 돼요? 반사에서 무효죠. 여기까지입니다. 그죠? 이 목적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돼요. 저는 문제를 보죠. 13번. 법률행위의 목적이란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그 목적을 확정할 수 없다고 하여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좀 말이 좀 애매하긴 한데 목적이 뭐죠? 확정 가능성이죠. 확정 가능성이니까 성립 당시에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확정될 가능성만 있으면 뭐예요? 유효하니까. 1번은 애매하긴 하지만 표현이 좀 마음에 들진 않지만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2번 법률의 목적이 물리적, 과학적 이행이 가능할지라도 사회통념상 이행이 불가능하면 불능으로 처리된다. 맞죠? 가능 불능은 과학적 물리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뭐죠? 사회통념에 따라서 결정하니까요. 3번 원시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목적으로 법률은 무효이다. 맞죠? 원시적 불능은 무효죠. 4번 법률의 목적이 강행법 위반하면 언제나 무효이다. X죠. 언제나는 아니죠. 왜냐하면 강행법규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단속 규정이 들어가니까 단속 규정 위반하게 되면 처벌하지만 뭐는 해요? 유효하니까. 답은 뭐죠? 4번이죠. 5번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사항 반사회적 법률행위죠. 당연히 뭐죠? 무효죠. 14번입니다. 아래 보기에서 무효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만 17세 미성년자인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죠. 무효가 아닙니다. 그죠? 취소는 뭐죠? 취소란 유효한 것을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게 뭐죠? 취소잖아요.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은 뭐 한 거예요? 유효한 거죠. 무효가 아닙니다. 그죠? 유효한데 무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으니까 무슨 유효죠? 유동적 유효죠.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뭐가 아니에요? 무효가 아닌 겁니다. 2번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위반하는 중간생략 등기. 요거죠? 이러한 중간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는 요 규정은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처벌은 따르지만 등기 자체는 뭐죠? 유효하고요. 디귿번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는 명의시행 약정. 물론 뭐죠? 무효죠. 그죠? 했고. 1번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은 일단은 뭐죠? 무효입니다. 그래서 무효가 되는 것은 디귿 리을에서 3번이 답이죠. 15번 법률행위 목적이 불능인 경우에 하는 설명을 틀린 것은 이런 거 틀리면은요 뭐죠? 잘 안 보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후발적 불능인지 원시적 불능인지는 언제를 기준으로 법률행위 시죠. 이런 거 자꾸 지나치세요. 그죠? 이런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제가 왜 힘들게 적게 해서 중요한 거거든요.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불가능하면 뭐죠? 원시적. 그 후에 불가능하면 뭐죠? 후발적인 겁니다. 따라서 1번. 법률행위는 이행기를 표준으로 하여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구별한다는 지문은 뭐죠? X죠. 동의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민법이 참 어떤 게 어렵냐면 이게 자꾸 이게 뭐냐면 지나치는 것들이 나중에 뭐죠? 이렇게 발목을 잡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뭔가 막 어렵고 막 이상하고 막 신기한 판례를 많이 알아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부할 때 보면 제가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중요합니다라고 열심히 설명드렸어요. 그런 것들은 책 볼 때 대충 보시더라고. 왜? 아는 거라고 생각하셔서. 그러고 나서는 설명 안 드린 거, 보지 말라는 것만 막 밑줄 치고 막 찾아보고 막 이러면서 막 공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설명 안 드린 건 제발 뭐 하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오히려 제가 설명드린 거, 그거를 어떻게 진짜 정확하게, 확실하게 내 거를 자꾸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그거를 뭐죠? 내 거를 만드셔야지. 그냥 알고 있다고 중요하다고 한 건 지나치고, 엉뚱한 것만 막 뭐 밑줄 치고, 똥골뱅이 치고, 막 토론하고 있고, 막 이러고 있으면 제가 아주 그냥 폭폭해 죽겠어.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것들 지나치지 마시라고, 그죠? 민법은요, 전혀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에요. 안다고 생각하면서 지나쳤던 것들이 우리의 뭐죠? 발목을 잡아 틀리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다고. 그래서 제가 그럼 뭘 공부하시는데요? 열심히 책 보죠. 뭐 하고 있어요? 그냥 보지 말라는 것만 열심히 보고 있는 거죠.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 되죠. 보지 말라는 거는 신경도 쓰지 마세요. 그죠? 보다시피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아야 될 건 몇 가지 안 돼. 근데 이런 것들은 자꾸 어떻게 해요? 안다고 지나치시고 이상한 것만 잔뜩 공부하니까는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뭐죠? 그만큼 풀릴 수 있는 거예요. 1번이 답이고. 2번.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는 무효로서 계약 체결성의 과실책임 문제가 발생한다. 맞죠? 무효지만 계약 체결성의 과실책임 문제될 수 있죠. 3번 위헌부담은 양당사자의 기책 사유에 없는 후발적 불능 용우에 발생하는 문제다. 맞죠? 위헌부담은 후발적 불능에서 발생하죠. 4번 후발적 불능이 채무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이행불능 문제로 된다. 다시 말하면 후발적 불능이 채무자에게 뭐가 있으면요? 고의 과실이 있으면 채무불이행 위헌부담 이행불능 문제가 되죠. 5번 법률 목적이 일시적 주관적 불능인 경우 불능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맞죠? 그죠? 오늘 안 되는 건 불능이 아니죠. 뭐죠? 영구적으로 하는 거, 할 수 없는 것만 불능이죠. 넘기셔서 16번입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민법상의 권리 능력, 행위 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다. 맞는 지문이지만 신경 쓸 필요는 없죠. 그죠? 2번 시험 보면 아니니까. 법률의 일부 불능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불능을 한다. 맞죠? 일부가 무효면 뭐죠? 전부가 무효니까. 3번 법률 목적은 법률 성립 당시에 반드시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X죠. 확정 가능성을 말한다. 성립될 때 확정이 안 돼 있더라도 나중에라도 확정될 가능성만 있으면 법률행위는 뭐죠? 유효하죠. 4번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 있는 규정을 우리가 뭐죠? 강행 규정이라고 하고 강행 규정에 관한 법률의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무효죠. 5번 후발적 불능이 있으면 법률 자체는 무효로 되지 않으나 채무 불이행 또는 위헌부담 문제가 발생한다. 맞죠?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고 채무 불이행이나 위헌부담 문제가 발생하죠. 17번입니다. 법률행위 목적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은 목적의 불능으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원시적 불능이 한다. 맞죠? 왜요? 후발적 불능은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니까. 그죠? 2번 타인 소유물의 물건을 매매하는 것은 무효가 된다. X. 타인 소유물의 매매 계약은 일단은 뭐죠? 유효하죠. 3번 법률의 일반적 성립 요건을 갖추고 특별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이는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이다. 이거는 원시적 불능과 상관이 없는 거죠. 그죠? 4번
부동산의 미등기 전명의는 목적의 적법성이 결여되어 무효이다. X죠. 미등기 전명의도 유효하고요. 미등기 전명의를 금지하고 있는 이 뭐죠? 어딨나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죠. 5번 법률은 하지 않는 대가를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유효하다. X입니다. 이거 반사회적이죠. 범죄를 하지 않는 대가를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뭘 생각하시면 되죠? 인질범. 네 딸 데리고 있다. 5천만 원 붙여라. 그죠? 5천만 원 주면 네 딸 석방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말하면 당연히 뭐죠? 반사회적인 겁니다. 그죠? 따라서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18번입니다. 법률 목적에 관한 다음 설명 틀린 것은 1번 법률행위의 목적이란 행위자가 법률행위가 발생시키고자 하는 법률 효과로서 법률의 내용 그 자체이다. 맞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목적과 목적물은 같은 말이 아니고 목적과 뭐가요? 법률 효과가 같은 말이죠. 2번 법률의 목적은 법률 성립 당시에 반드시 확정되어 있을 것을 효력 요건을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확정 뭐죠? 가능성을 말한다. 4번 법률 성립 당시 일부에 대한 불능사익이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가 무효다. 왜요? 일부가 무효면 뭐죠? 전부가 무효인가. 4번 법규의 내용의 설랑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계없는 것일지라도 그러면 관계가 없다면 뭘 말하죠? 임의 규정을 말하고요. 임의 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니까 그러한 법규 위반한 것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임을 면치 못한다. X죠. 5번 혼인하면서 절대로 이혼하지 않는다.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고 있죠. 따라서 뭐가 돼요?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되겠죠. 19번 당사자 간에 특약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내용. 그럼 뭘 찾으라는 얘기죠? 강행 규정을 찾으라는 얘기죠. 답은 일단 뭐죠? 5번입니다. 자, 5번인데. 자, 일단 1번, 2번, 4번은 임의 규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요? 계약 자유의 원칙상 계약법의 내용은 임대차를 제하고 다 뭐라고요? 임의 규정이다. 기억나시죠? 그죠? 따라서 계약법은 임대차를 제하고는 다 뭐요? 임의 규정이니까 1번, 2번, 4번은 다 뭐요? 임의 규정이죠. 그 다음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한 규정도 우리 통설은 임의 규정으로 이해합니다. 그죠? 따라서 답은 뭐죠? 5번이 되겠죠. 20번입니다. 법률의 목적, 적법과 관련한 판례 태도와 다른 것은 1번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위반된 중간 생략 등기 합의라도 이는 유효라는 것이 판례 태도이다. 5. 왜냐하면 이 규정은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요. 2번 이건 또 나중에 할 거죠. 자, 중간 생략 등기가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때는 뭐가 되죠? 무효가 되죠. 그죠? 무효. 2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허가 규정이 위반하여 경례된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라는 것이 판례 태도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할 때 1번이 뭐죠? 원칙이고 2번은 뭐죠? 예외다. 이렇게 기억하죠. 3번 주택법상의 전매 금지 규정도 일종의 뭐죠? 단속 규정으로 이해하는데 내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읽어보지도 않을 거예요. 왜요? 증권거래법 이런 거는 내는 미친놈은 없죠. 그 다음에 5번도 안 냅니다. 국유재산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국유재산을 제3자 명의로 취득하기로 약정은 당연히 뭐죠? 무효고요. 답은 5번인데 우리는 뭐만 신경 쓰면 됩니까? 1번과 2번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죠. 넘기셔서 21번입니다. 법률행위의 적법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물 판매 행위도 단속 규정 위반이니까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고요. 2번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은 단속 규정이니까 뭐죠? 유효하죠. 3번 안 읽어볼 겁니다. 가입 볼 필요가 없고 4번도 뭐죠? 볼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5번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이루어진 중간생략 등기는 뭐가 돼요? 무효가 되죠. 그죠? 부동산과 관련이 없는 것들은 신경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22번입니다. 다음에 법률행위 중에서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계약, 체결 후, 법률행위 후죠. 후발적 불능이니까 후발적 불능은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고요. 니은번 허위 증언의 대가로 어쩌고저쩌고 약정이죠. 허위로 증언하기로 했으면 당연히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죠. 디귿번 해외에 파견된 근로자가 9개월로부터 3년간 회사에 근무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외 파견 소요를 경비를 배상해야 한다. 지나친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족법상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하니까 제한하면 따질 필요 없이 뭐죠? 반사회적인 거고요. 일반적 자유는 당연히 뭐 할 수 있어요? 제한할 수가 있죠. 제한하더라도 어떻게 유효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제가 오늘 10시에 수업하기로 여러분하고 계약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저의 자유가 제한되죠. 어디 가서 술 좀 먹고 자빠져 자고 싶어도 와서 뭘 해야 돼요? 수업을 해야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당연히 자유를 뭐예요? 제한할 수 있고 제한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 지나치다면 심하면 그때 비로소 뭐가 돼요? 반사회적인데 3년 정도 근무해야 된다는 것은 뭐죠? 지나친 것이 아니죠. 따라서 뭐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유효하죠. 1번 좀 이따 정리하겠지만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하면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되죠. 그 다음에 미인범 조심하셔야 되죠.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동기가 반사회적이죠.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에는 그 동기가 표시되거나 또는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 비로소 뭐가 돼요? 반사회적입니다. 그럼 보시면 지금 금전을 빌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도박이죠. 그럼 이거는 금전을 빌린 게 반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금전을 빌리게 된 뭐가요? 동기가 반사회적이죠. 이것이 반사회적이려면 동기가 표시가 되든지 상대방에게 뭐요? 알려줘야 되는데 문제 지문에서 도박 자금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금전을 빌려줬다면 그 동기가 표시된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뭐 한 것도 아니고 알려진 것도 아니니까 뭐가 아니죠? 반사회적이지 않죠. 따라서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것은 기억과 디귿과 미음이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미음입니다.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뭐죠? 유효하지만 표시가 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줘야 비로소 뭐죠? 반사회적이고 무효죠. 23번입니다. 사회질서 위반에 관한 판례로서 다음 중 틀린 것들인데 1번은 자살행위입니다. 자살행위. 자살행위는 물론 뭐죠? 반사회적이죠. 뭐 이런 내용의 판례가 재밌는데 갑이라는 분이 사찰 뭐죠? 그 절의 주지스님이었어요. 주지스님이었는데 이 양반이 뭐죠? 을이라는 여자분을 뭐죠? 사랑하게 됐어요. 아름다운 사랑이죠. 그죠? 신분과 나이를 뛰어넘는 뭐죠? 아름다운 사이. 더더군다나 이분의 종교는 뭐였냐면 기독교였었어요. 신분과 나이와 종교를 뛰어넘는 뭐죠? 아름다운 사랑인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이 사랑하는 여자분한테 뭔가를 주고 싶은데 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사찰에 뭐죠? 사찰에 있는 토지를 이마를 을에게 뭐죠? 증여를 해준 거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 갑이 생존해 계실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갑이 뭐죠?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을이 사찰치를 상대로 내 땅에서 나가라는 명도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근데 사찰이 존재하려면 반드시 그 사찰 밑에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 계약대로 이행하게 되면 사찰은 뭐 할 수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일종의 뭐죠? 자살행위입니다.
지가 죽을지 모르고 하는 행위죠. 따라서 자살행위로서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1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고요. 그닥 내는지 할래는 아니죠. 1번 사후송에서 사실을 내려 증언해 줄 것을 조건으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 여기서 용인될 수 있는 정도는 뭐냐면요. 여비, 일실소득 요 정도는 줄 수가 있어요. 뭔 줄 수 있다고요? 여비나 일실소득. 예를 들어서 부산에 사시는 분인데 서울에 와서 증언해야 돼요. 돈 주기로 하면 일단 뭐죠? 반사회적인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뭐 교통비, KTX 승차권 끊어주거나 또는 뭐죠? 하룻밤 자야 된다 여간방 잡아주거나 이분이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어가지고 하루 동안 일을 못해요. 하루 일실소득. 요 정도는 줄 수가 있고요. 요거는 뭐죠?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2번은 맞는 거죠. 3번 처음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정하여 보험금을 치를 목적. 더 이상 읽어볼 필요 없죠? 당연히 뭐죠? 반사회적이고요. 답은 뭐죠? 3번이죠. 4번 이런 얘기입니다. 주지라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분이 주지 스님인데 요 주지 스님이라는 성직을 을에게 뭐죠? 돈 받고 팔았어요. 요거는 물론 뭐죠? 반사회적인 거죠. 그죠? 성직을 뭐 할 수는 없어요? 거래할 수는 없죠. 뭐 주지 스님이 나왔지만 최근에 또 인터넷 거 보니까 담임 목사직을 또 거래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직 팝니다 해가지고 제가 알아보니까 목사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알아보니까 신도수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돼요. 뭐 신도수 300명 해가지고 뭐 3억 뭐 이런 식으로 거래하더라고요. 그런 거 당연히 뭐예요? 반사회적이죠. 왜냐하면 성직이라는 것을 돈 받고 뭐 할 수는 없어요? 거래할 수는 없는 거죠. 이건 뭐예요? 반사회적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을에 대해서 종교법인에서 조계정에서 을을 주지로 뭐 했어요? 임명을 했어요. 요것도 반사회적이냐? 요거는 반사회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직을 거래하는 건 당연히 뭐죠? 반사회적인 겁니다. 다만 그 거래한 사람 양수인을 주주로 임명하는 것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4번 보시면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하게 되는 약정 이거는 물론 뭐죠? 반사회적. 이건 반사회적인데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 혹은 방조한 상태에서 한 종교법인의 주지 임명행위 이거는 뭐죠? 반사회적인 게 아니에요. 따라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5번 부첩관계를 단절하면서 첩에게 생활비 주기로 했으면 줘야 돼요. 또 양육비를 주기로 했으면 뭐예요? 줘야 됩니다. 따라서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죠. 여기서 뭐 솔직히 기억할 만한 판례는 특별히 없습니다. 24번입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특별한 청탁을 하고 이에 대해 보수 당연히 뭐죠? 반사회적이죠. 2번 기업 또는 개인의 정보를 권한 없이 제3자의 제공 물론 뭐죠? 반사회적이죠. 3번 도박 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도박장이 이루어진 금전 소비 대체 악용입니다. 이건 뭐죠? 동기가 반사회적인데 도박장이 이루어졌다는 말은 뻔히 도박 자금을 쓰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알면서 빌려준 거니까 뭐가 되죠? 반사회적 법률 무효죠. 4번 부동산의 이중 매매에 있어서 제2매매 계약은 제1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에 대한 가담 여부에 관계없이 반사회적 법률 무효한다. X가 되죠. 그죠? 이중 매매는 원칙적으로 뭐죠? 유효하고 좀 이따 말씀드릴 겁니다. 그 다음 5번 강박이 있으면요.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강박 자체가 뭐한 것은 아니죠.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을 행사함으로써 국민이 그 공권력의 행사에 외포돼요. 외포가 뭐예요? 공포심을 가지게 돼요. 자유롭지 못한 의사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공포심을 가지고 의사표시를 했으니까 강박을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 자체가 뭐는 아니에요?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그 의사표 효력이 항상 반사회성을 띠고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질문은 뭐죠? 맞는 질문이 되겠죠. 넘으셔서 25번입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 1번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의 약정 반사회적이겠죠. 2번 도박 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죠.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2번은 세모예요. 세모. 왜 세모냐면은 동기가 반사회적이기 때문에 표시되거나 알려져야 반사회적이죠. 그래서 만약에 다른 지문 중에 답이 없다면 2번이 뭐가 될 수도 있어요? 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민법 문제는요, 상대적으로 답을 선택하셔야 돼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절대적으로 이게 답이다 이건 아니죠. 그래서 2번은 뭐죠? 답일 수도 있고 어떻게요? 아닐 수도 있고 뭐예요? 세문 거예요. 3번 소송에서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받기로 했다. 물론 뭐죠? 반사회적이고. 4번 공무원의 직무 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 물론 뭐죠? 반사회적이죠. 5번 부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중요한 게 나왔죠. 요거죠. 채무회피죠. 채무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뭐 하지 않죠? 명백히 반사회적이잖아요. 따라서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5번과 같이 명백한 것이 없다면 뭐가 답이 될 수도 있어요? 2번이 답이 될 수 있지만 현재 상태는 몇 번이요?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26번인데요. 26번을 풀기 전에 이중매매를 좀 정리해 볼게요. 이중매매. 이중매매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죠? 나오는데, 실제로 지금 문제가 좀 굉장히 판례만 나와서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가장 쟁점 뭐죠? 반사제본 요거예요. 그죠? 요거고. 유의하시기 바라고. 이중매매입니다. 일단, 이런 거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을이 갑에게 대금을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병과 만나서 또다시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다. X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똑같은 물건을 두 번 팔아먹는 것을 이중매매라고 하고요.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유효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매매 계약, 물론 뭐죠? 유효하고요. 두 번째 매매 계약도 뭐예요? 유효합니다. 따라서 을과 명 중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냐면 둘 중에 먼저 등기한 사람, 선등기자가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따라서 병이 갑에게 대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갑이 병에게 이전 등기를 줬다면 누가요? 병이 소유권을 갖고요. 이때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는 거죠. 제2매수인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뭘 갖는 거죠? 소유권을 갖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겠지만 요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도 아직도 뭐죠? 유효하다는 점이죠. 근데 문제는 매매 계약을 한 후에 병한테 팔아먹고 이전 등기를 해줬으니까 뭐죠? 후발적 불능이고요. 그죠? 후발적 불능이고 갑이 지가 팔아먹었죠? 갑에게 뭐가 있어요? 고의 과시 있으니까 이행불능이고 채무불이행인 거죠. 따라서 을은 갑과의 매매 계약을 이행불능을 이유로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제할 수가 있고요. 해제한 후에 원상회복도 청구하고 별도로 또 무엇도요? 손해배상도 청구하게 된다. 여기까지가 원칙인 거죠. 다음은 문제는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죠. 언제죠? 제2매수인이 병이 아는 것을 넘어가지고 적극 가담하게 되면 이때는 이중매매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되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병이 갑의 배신행위에 뭐 했다면요? 적극 가담했다면 갑과 병 간의 매매는 반사회적에서 무효니까
무엇도 무효죠? 등기도 무효죠. 따라서 1번 소유권은 아직 누구에게 있는 거죠? 갑에게 있는 거죠. 주의하실 것은 갑이 소유권자라 하더라도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갑이 병에게 이전 등기해 준 것은 뭐이기 때문에?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왜 무효라고요? 반사별적에서 무효니까. 이해되시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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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사회적 법률의 무효가 이행한 것은 불법 원인급여라는 것 모르시는 건 아니죠? 그죠? 그죠? 왜 이렇게 또 싸하지? 공부 열심히 하시잖아요. 뭘 공부하시지? 두 번째. 제발 좀 부탁인데, 중요하다고 하는 것만 하세요. 그죠? 볼 필요 없다는 거 보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을은 제1매수인은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직접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고요. 갑을 대해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죠. 자,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중 매매는 사회행위란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다는 점이죠. 다시 말하면 이중 매매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자, 이게 무슨 문제냐면 채무자가 돈을 갚기 싫어서 재산을 도피시킨 행위를 우리가 뭐죠? 사행위라고 하고요. 이러한 사행위는 채권자가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사회행위란 이유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는 금전 채권자에 한한다는 게 판례라는 거죠. 을이 갑과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해달라 요구할 수 있는 뭐예요? 채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갑에 대해서 금전 채권자가 아니라 X토지에 대한 뭐죠? 특정물 채권자이기 때문에 채권자 취소권을 뭐 할 수 없어요? 행사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마지막으로 반사적 무효는 뭐죠? 절대적 무효죠. 따라서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항상 뭐 하지 않습니까?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퍼펙트합니다. 문제를 보죠. 26번입니다. 반사회적 법률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것은 1번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대금 전액을 지급받았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병이 갑을 회유하여 갑을 뭐 했다고요? 회유, 꼬셨대요. 그러면 병이 아는 거를 넘은 거죠. 회유했다는 말은 뭐죠? 적극 가담했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것은 이중매매인데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니까 1번은 뭐죠? 답이 될 수가 없죠. 2번 사용자가 노조 간부에게 조합원들의 임금 인상 등의 요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물론 뭐죠? 범죄입니다. 뭐죠? 반사회적이죠. 3번 양도소득세 회피. 어딨나요? 세금 회피는 인간 본성에 바르니까 뭐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고 투기를 목적으로 투기 인간 본성에 바르니까 뭐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갑이 을에게 2천만을 대여하면서 양자 사이 을이 변직의 채무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고 을소의 주택시가 2억 원. 세상에 2천만 원 빌렸는데 얼마짜리 가져간대요? 2억 원을 가져간대요. 지나치죠? 물론 뭐죠? 반사회적이겠죠. 5번 갑의 친구들과 함께 화투를 치다가 이를 구경하는 을로부터 500만 원 차용. 자, 돈을 빌렸죠? 뭐 하려고요? 화투 치려고요. 도박을 하려고. 동기가 반사회적이죠? 누구한테 빌렸어요? 이를 구용하던 을이죠. 알고 있는 을이죠. 따라서 동기가 반사회적이지만 알고 있으므로 반사회적 법률에서 어떻게 해요? 무효적이죠. 그죠? 뭐 이런 판례도 있더라고요. 재미로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돈 받고 팔았죠. 그죠? 옛날에 그죠? 지금은 공짜로 피 뽑아가잖아요. 그죠? 지금 뭐 주죠? 극장표 주나요? 근데 과거에는 이제 돈 주고 팔았는데 이 양반이 뭐가 문제냐면은 도박을 했어요.
도박을 했는데 돈을 다 잃은 거예요. 다 잃고 나서 이제 밖에 나와서 담배를 피는데 병원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피 뽑아서 팔고 어떻게 도박해야 돼 해가지고 병원에 차가지고 피 뽑아주셔서 팔았어요. 팔고 그 돈으로 뭐죠? 도박을 했어요. 도박을 했는데 또 다 잃었어요. 다 잃고 나서 또 나왔는데 또 한 거죠. 두 번째 가서 어떻게 해요? 피 뽑아 팔고 뭐죠? 도박을 했어요. 다 잃었어요. 그래서 또 세 번째 또 간 거죠. 그러니까 병원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니 뭐 하시려고 이렇게 피를 뽑냐 그랬더니 지금 도박을 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피를 뽑습니다. 라고 하는데 의사가 뭐죠? 피를 뽑아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혈액이 너무 어떻게 지나쳐가지고 많이 뽑아가지고 어떻게 쇼크사에 사망했다. 뭐 이런 판례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다 뭐죠? 반사회적인 거죠. 그죠? 27번입니다. 반사회 질서 법리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이게 작년도 시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이 정도예요. 그죠? 이 정도. 이 정도인데 보시면 기억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법률행위. 강박이 있으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지만 요 자체가 뭐는 아니죠? 반사회적이진 않죠. 니은번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 채무 회피는 뭐죠? 반사회적이지 않고요. 디귿번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 세금 회피도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죠. 미음 1번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도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뭘 했어요? 적극 가담했죠. 반사회적이죠. 그 답은 뭐죠? 리을 하나에서 뭐죠? 2번입니다. 근데 보시면 어렵지 않죠. 그죠? 어렵지 않은데 이런 걸 왜 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내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것들은 공부 안 하신 분은 자꾸 반사회적 법률처럼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부하신 분한테는 뭐죠? 쉽지만은 공부했느냐 안 했느냐를 구별하는 뭐죠? 척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고 있고요. 보통 1번 문제가 이거예요. 1번 문제가. 그죠? 1번 문제부터 틀리기 시작하면 뭐죠? 스텝이 꼬여가지고 시험 망칠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뭐죠? 기억하시고 이것저것 기억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그죠? 문제가 있을까 봐 안 적었는데 따로 기억할 것이 뭐죠? 변호사가 형사사건에 대해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하는 것은 뭐죠? 반사회적이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최근 판례죠. 그러니까 민사사건에 대해서는 성공보수 받을 수 있고요. 변호사가 민사사건에 대해서 성공보수를 받는 것은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형사사건에 대해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하는 것은 반사회적 법 무효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8번입니다. 부동산의 이중 매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제2매수인은 누구죠? 여기서 누구죠? 병이죠. 목적 부동산이 다른 사람에게 매도된 것을 알고 있었던 경우일지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5. 제2매수인은 선악불문하고 뭘 갖죠? 소유권을 갖죠. 2번 제2매수인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요청하거나 유도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정의관념 반응행위로서 무효임을 면치 못한다. 맞죠?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하면 반사회적 법은 무효죠. 면치 못한다는 말을 참 잘 쓰네 이분은. 3번 이의 경우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맞죠? 누구에게요? 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을 어떻게 해요? 대위해야죠. 그죠? 대위해서 청구해야 되니까 맞죠. 3번 이의 경우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에 대하여 4번 3의 경우 매도인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나 소유권에 기한 목조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X죠. 매도인 누구죠? 갑. 갑은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어요. 왜요? 갑이 병에게 이전 등기해 준 것은 뭐예요? 불법 원인급이니까.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없고요. 소유권을 이유로도 반환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답은 뭐죠? 4번이죠. 5번 매도인은 제1매수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으나 누구냐? 매도인 갑은 못하죠. 제1매수인은 자기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의하여 제2미순에 대해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맞죠? 다시 말하면 갑은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지 못하지만 누군요? 을은 갑을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넘기셔서 29번이죠.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반복적이죠. 답만 볼게요. 4번.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제소당해 그 입증까지 종료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제3자의 처분행위는 그 제3자가 적극 가담한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이다. X죠. 자, 이중매매 법리가 적용되는 게 두 가지가 더 있죠. 첫째, 수탁자가 처분했을 때 제3자죠. 명의 수탁자가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호로 팔아먹었을 제3자는 선악 불문하고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갖고요.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면 소유권을 갖지 못합니다. 두 번째,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의 처분에 대한 매수인이죠.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소유자가 팔아먹으면 매수인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고요.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해야 비로소 뭐죠? 소유권을 갖지 못합니다. 따라 4번 질문처럼 적극 가담과 관계없이 무효다라는 질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예요. 4번이 답이죠. 그 다음에 30번이죠. 갑과 을 사이의 갑소의 토지를 을에게 이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갑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병에게 이를 다시 매도하고 이전되게 마쳤어요. 그럼 병이 악의 병일까요? 적극 가담한 병일까요? 다시 읽어봐요. 갑은 을 사이의 갑소의 을에게 매도하고 갑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병이잖아요. 잘 아는 병은 악의 병입니까? 적극 가담한 병입니까? 악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잘 알면 적극 가담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냥 잘 아는 건 뭐예요? 악이에요. 적극 가담한 거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어떻게 해요? 잘자를 집어넣는 이유는 뭐예요? 헷갈리려 집어넣는 것 뿐이에요. 그죠? 따라서 악이니까 병은 유효하게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고요. 따라서 틀린 것은 뭐죠? 2번이죠. 1번부터 보시면 맞는 거죠. 부동산 물권 변동은 매매 합의뿐만 이전까지 필요한 누가요? 병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왜요? 병은 선악불문하고 뭐죠? 소유권을 가지니까. 이거 맞고. 2번 갑과 을의 매매계약 체결로 건물 소유권 이미 을에게 이전함으로 X죠. 을에게 매매계약에 따라 을에게 뭐가 넘어가진 않아요? 소유권이 넘어가진 않죠. 답은 뭐죠? 2번이요. 더 이상 보지 않겠습니다. 31번입니다. 갑은 자기 소유에 속한 유일한 재산인 A 토지를 을에게 매각한다고 인도하였으나 아직 A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에게 격려하지 않았다. 그런데 병이 갑으로부터 A 토지를 매수해 소유권을 내었다. 제가 왜 이렇게 읽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이 있더라고. 저는 사례 문제가 싫어요. 왜 싫지? 맨날 수업 시간 한 그대로인데.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그죠? 사례 문제가 나면 좋아하셔야 돼요. 왜요? 사례가 뭔가 특별한 게 아니라 수업시간에 맨날 반복적으로 사례만 나오잖아요. 그럼 만약에 나는 아직도 사례가 싫다는 말은 공부가 잘못되어 있는 거지. 왜 다른 걸 공부해요? 수업 시간에 했던 걸 어떻게 해요? 곱씹고 확실하게 뭐예요? 내 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뭐만 하려고 그래? 그냥 결론만 기억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가 잘못된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하면 민법에 나오는 사례는요, 뭔가 특이한 사례를 내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반복적으로 뭐죠? 다루는 사례가 나오니까 제발 좀 부탁드리는데 하라는 것만 하자고. 그죠? 사례도 어떻게 해요? 귀찮더라도 연습장 펴놓으시고 어떻게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캐치하셔야지. 원절, 유효, 이게 뭔가를 외우는 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사례 가지고, 미치겠어. 이러지 말라고요. 그죠? 미치겠으면 뭐예요? 공부하면 잘못하고. 옳은 거 찾습니다. 1번. A 토지가 을에게 매도된 사실을 알고 있는 병. 병은 선악불문하고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찾으니까 갑병 간의 매매계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X죠.
2번 갑병 간의 매매가 무효인 경우 병이 A 토지를 정에게 전무하고 정의 병으로부터 소유권 인증을 받은 때는 정이 갑을 간의 매매 사실에 대해 선이라고 하더라도 정은 A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맞죠? 적극 가담하면 왜 무효라고요? 반사회적에서. 반사회적 무효는 뭐죠? 절대적 무효죠? 따라서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뭐 하지 않습니까? 보호하지 않으므로.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선의의 병이 을에 대해 A 토지의 명도를 청구하는 경우 을은 갑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피담보 채권을 하는 유치권의 성립을 주장한 A 토지의 명의로 거절할 수 있다. X죠. 유치권은 아무 때나 생기는 게 아닙니다.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유치권이 성립하게 되는 거죠. 4번 병이 A 토지에 대한 갑을 간의 매매 사실을 및 갑이 무전 사실을 갑으로부터 A 토지 매수한 시점에서 안 경우 갑병 간의 A 토지 매매가 상당하다 하더라도 을은 갑병 간의 매매를 사행이라는 이유로서 취소할 수 있다. X. 이중 매매는 사행위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는 없죠. 5번 을이 A 토지 인도를 받아 점유를 개시한 때로부터 25년이 경과했어요. 자, 만약에 을이 갑으로부터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하고 있어요?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 을에게는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죠. 유권일까요? 병권이니까. 다만 이 사람의 점유 개시 원인은 뭐죠? 매매. 자주 점유니까. 몇 년 지나면요? 20년 지나면 취득 시효할 수 있고요. 따라서 25년 경과한 경우라 하더라도 을이 A 토지를 시효 취득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2번입니다. 여기까지 좀 쉬었다가 이제 불공정한 법률 행위를 공부하다.